여기 믿기 힘든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위는 2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커다란 콜라 한 병이죠. 고체 형태의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는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치아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칠면조 한 마리가 들어갈 정도는 안 되지만 웬만한 크기의 닭 한 마리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위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아마 배를 가리킬 거예요.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사실 위쪽 갈비뼈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맹장이 결국에는 사라질 거라고 믿어요. 왜 맹장이 필요한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나무 껍질을 소화하는 걸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요. 물론 더 이상 나무 껍질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맹장은 필요하지 않고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기관은 맹장뿐이 아니에요. 사랑니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네, 예전엔 우리 조상들이 다른 치아를 잃었을 때 유용했겠지만 요즘에는 사랑니를 빼는데 드는 비용만 들 뿐이에요. 비록 우리는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거의 털로 덮여 있어요. 배꼽에도 털이 있어요. 그 목적은 먼지를 가두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간은 독소와 몸 안에 원하지 않는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몸을 보호하면서 개인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잘 파괴되지 않고 재생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43%만이 실제로 우리 자신이에요. 몸세포의 50% 이상은 주로 내장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들이 차지합니다. 물론 몸세포가 미생물 세포보다 수가 적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걸 염두하면 유전자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자를 세어본다면 200만에서 2천만 개가 될 거예요. 잠을 잘 때 몸 전체가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뇌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데는 보통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는 동안 코는 확실히 충분히 휴식을 취해요. 놀랍게도 후각은 밤에 비활성화돼요. 침실에서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해도 전혀 모를 거예요. 코는 아마도 신체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 중 하나일 거예요. 코가 없으면 음식을 먹는 게 전혀 즐겁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음식 맛의 약 80%는 코와 냄새를 인식하는 능력 덕분입니다. 만약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는다면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을 거예요. 후각이 없다면 주로 식감으로 음식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양파나 사과가 비슷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약 10,000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그건 틀렸어요. 최근의 연구는 사람들이 실제로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또한 다른 어떤 감각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심지어 멀고 먼 옛 기억까지 떠올리게 할 수 있어요. 코는 단지 숨을 쉬고 냄새 맡기를 돕는 게 아니에요. 민감한 목과 폐를 위해 공기를 정화해요.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가 습도를 더하고 식히고 필요하면 데워줘요. 또한 코는 먼지를 걸러내요. 나이가 들면 뇌는 점점 크기가 작아집니다.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더 작아지고 40세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해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정신 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뇌는 단지 기억의 7비트만 저장할 수 있어요. 두뇌와 전화기 용량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2005년형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단기 기억은 칠판처럼 기능해요. 몇 가지 정보를 적을 수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질 거예요. 본인의 작업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친구에게 단어 10개의 목록을 적어서 읽어달라고 부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록에서 7개 이하의 단어를 기억해요. 램, 즉 작업 메모리는 기본적인 대화, 인터넷 서핑, 심지어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렬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종종 가짜예요. 중한 기억은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믿도록 자신감을 주지만 대부분의 세부 사항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몸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뼈가 더 잘 부서지고 등뼈가 눌려요.
밤에 쉴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뼈도 약간 이완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보다 키가 더 커요. 포유류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평생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캥거루나 고릴라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캥거루는 꼬리를 세 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팔을 사용해요. 우리 뼈도 신진대사에 참여해요. 뼈는 대부분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 칼슘이 충분하지 않을 때 뼈는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슘을 혈류로 배출하기 시작해요. 그 정반대로 작용하기도 해요.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뼈로 전해져서 나중을 위해 저장됩니다. 몸에서 유머 감각을 지닌 유일한 뼈는 위팔 안에 있어요. 유머러스라고 하는 상완골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라지 않는 유일한 뼈는 우리 귀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뼈들 덕분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소리의 진동을 전달해주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은 이것을 이소골 연쇄라고 불러요. 이러한 청각뼈 중 하나인 등골은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뼈입니다. 쌀 한 톨만 해요. 우리의 키, 몸의 모양,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곳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살면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야에서 산악지대로 이사를 하면 결국에는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적혈구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햇빛이 잘 드는 기후로 이동한다면 피부색은 적응을 위해 더 짙어질 거예요. 우리의 수명은 세포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분열하지만 일종의 내부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포들은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번식을 멈추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세포는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춰요. 그 말은 만약 세포를 속여서 타이머를 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체지방은 그저 성가신 존재가 아니에요. 단열재, 에너지 비축, 그리고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해요. 몸은 가장 많은 지방을 허리 부위로 보내요. 왜냐하면 내부 장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주요 장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 두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니에요. 실제로 뇌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합쳐진 28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악골, 즉 아래 턱은 주변의 뼈에 고정되지 않은 유일한 두개골이에요. 연결 조직과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어요. 교근은 씹는 것을 담당하는 주요 근육이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가장 튼튼한 근육이어야 해요. 귀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아시죠? 관자놀이 위에 있는 측두근이요. 이 근육 또한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두 개의 정말 빠른 근육이 있어요. 눈꺼풀 닫기를 조절하죠. 우리 눈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약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고 눈을 보호하는 반사작용은 번개처럼 빨라야 해요. 이 근육은 10분의 1초 안에 눈꺼풀을 닫을 수 있어요. 이중 관절 엄지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엄지를 뒤로 구부릴 수 있어요. 매우 특이하게 보이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플 것 같지만 사실 엄지손가락 관절이 2개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현재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이 3가지를 조합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간의 시력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 얼마나 많은 조합을 보는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만 개의 조합이에요. 대단하죠? 저도 직접 해봤어요. 팔꿈치를 최대한 세게 꼬집어 보세요. 거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의 다른 부분들은 다양한 신경 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손상되면 위험한 곳일수록 통증에 더 민감하도록 설계됐어요. 몸의 주요 부분은 더 많은 신경 말단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경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처럼 두꺼운 피부에는 통증 감지가 더 적어요. 무언가에 팔꿈치를 부딪혔을 때 느끼는 그 찌릿찌릿한 이상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팔 전체가 감전된 것 같죠? 전혀 재밌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 부분을 퍼니본이라고 부릅니다.
퍼니본은 사실 뼈가 아니에요. 척추에서 시작해서 목으로 팔꿈치를 통해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입니다. 진짜 이름은 척골신경이에요. 팔에 있는 3개의 주요 신경 중 하나이고 손끝에 감각을 제공하죠. 척골신경은 근육, 지방, 뼈에 의해 잘 보호됩니다. 하지만 이 신경이 노출되는 부분이 한 곳 있는데 거기가 바로 팔꿈치에 있는 퍼니본이에요. 다르긴 하지만 아킬레스 이야기의 실제 버전 같죠? 이제 퍼니본을 부딪혔을 때 왜 느낌이 다른지와 팔꿈치를 꼬집어도 아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지 알게 됐어요. 다음 현상은 사회적으로 어색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칭찬을 할 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얼굴 붉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 뱃속에서 정말로 나비가 퍼덕거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붉힐 때 위벽도 빨갛게 변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봤어요. 위벽은 안에 있는 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조직입니다. 얼굴을 붉힐 때 피가 피부 표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요. 위도 예외는 아니죠. 이건 감정의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에요. 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위액은 강철 테이블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산이 내장기관을 녹여버리고도 남는다는 뜻이죠. 다행히도 위벽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3번째 사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불을 끄지 마세요. 맨눈으로는 보일 수 없으니까요. 반짝이는 인체의 이러한 비주얼은 초민감 카메라로 감지됩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물 발광 이미지를 최초로 포착했어요. 오직 초민감 카메라만이 우리 몸이 아주 적은 양의 빛을 방출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세포 안의 화학 반응 덕분에 적은 양의 빛을 생산합니다. 인간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 거예요. 연구원들은 며칠 동안 지원자들의 상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결과는 방출된 빛의 양이 24시간 주기를 따른다는 걸 보여줬어요. 늦은 오후에 가장 높고 늦은 밤에 가장 낮아요. 게다가 가장 밝은 빛은 뺨, 이마, 목에서 발산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열 카메라에 잡힌 가장 밝은 영역과 일치하지 않아요. 아침에 낮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측정해봤어요. 사실 이 키 차이는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력은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서거나 앉을 때 척추와 무릎의 연골을 압박해요. 하지만 누워있을 때 척추는 압력을 덜 받고 이완됩니다. 그래서 밤새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키가 더 큰 거예요. 키의 차이는 2.5cm도 안 되니까 이 정보를 듣고 누가 더 키가 큰지 내기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은 보통 지구에서보다 키가 몇 센티미터 더 큽니다. ISS의 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키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지구에 도착했을 때 중력은 서서히 평소의 키로 밀어내립니다. 이제 이미 언급했던 기관인 피부로 돌아가 볼게요. 네, 피부는 장기예요. 사실 피부는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약 15%를 차지해요. 피부는 몸을 덮는 것 외에 어떤 일을 할까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요. 예를 들어 외부의 물리적, 생물학적 피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게다가 과도한 수분 손실을 방지해요. 인간의 몸이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제 동물의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어요. 대신 안관이라고 불리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눈은 인간의 안구처럼 눈 구멍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올빼미는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몸 전체를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몸통을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고 다른 동물들이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올빼미는 270도로 목을 돌릴 수 있도록 진화했고 아주 조용히 움직여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야간 시력은 가능한 한 많은 빛을 얻기 위해 큰 각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늘보 원숭이와 안경 원숭이 같은 대부분의 야행성 동물들이 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빼미의 경우 약간 다르게 작용합니다. 머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눈은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올빼미는 안구는 없지만 세 쌍의 눈꺼풀을 가지고 있어요. 한 쌍은 눈 깜빡임용, 한 쌍은 수면용, 마지막 한 쌍은 안관 청결 유지용입니다. 올빼미도 그걸 알고 있겠죠? 야행성 동물에서 우리에게 더 친숙한 동물로 넘어갈게요. 야옹. 고양이는 공기 중에서 향기를 맛볼 수 있는 추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야콥슨 기관 또는 서골비 기관이라고 불립니다. 야콥슨 기관은 고양이의 비강 안에 위치하고 입천장으로 통해요. 이 기관은 뇌로 직접 이어지는 신경을 사용하여 특정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냄새가 아니에요. 야콥슨 기관의 냄새 수용체는 일반적인 냄새를 잡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냄새가 전혀 없는 화학물질을 탐지해요. 즉, 고양이는 감지할 수 없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야콥슨 기관은 후각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아기 고양이들이 엄마의 젖을 찾아야 해요. 2마리의 어미 고양이와 4마리의 아기 고양이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기 고양이들은 후각의 도움으로 엄마와 다른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의 바디 랭귀지를 평가합니다. 고양이들은 보통 서로의 머리를 냄새 맡아요. 이 인사 방법은 페로몬을 방출하고 한 고양이에 대해 다른 고양이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고양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고양이가 행복한지 우울한지도 알 수 있어요. 다 야콥슨 기관 덕분이에요. 이제 고양이에 대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고양이 코는 패턴처럼 보이는 뚜렷한 능선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지문과 비슷하게 모든 고양이들은 독특한 코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같아요. 좋아, 야옹아. 네가 꽃병을 깨뜨렸다는 거 알고 있어. 네 코 지문이 잔뜩 묻어 있었어. 자, 이제 거래를 해볼까? DVD를 씹어놓은 그 개에 대해 알고 있는 걸 말해봐. 애견 애호가 여러분도 잊지 않았어요. 아마 들어봤을 만한 얘기가 있어요. 개가 생맹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개가 감지할 수 있는 색의 범위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스펙트럼에 비해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개의 색상 팔레트는 대부분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빨강, 초록, 오렌지색은 개의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거북이에 관한 사실도 있어요. 거북이는 원할 때 언제든지 껍질을 나갔다가 들어올 수 없어요. 사실 거북이는 껍질에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등껍질은 사람의 피부와 비슷하게 거북이와 함께 자랍니다. 거북이의 등껍질은 쉬운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척추와 갈비뼈가 있는 골격을 포함해요. 그래서 어디든 껍질을 가지고 가요. 마치 떼어놓고 갈 수 없는 캠핑카처럼요.